자, 이제 연속 분포 중에서도 이제 정규 분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산 분포 중에서 이산 분포, 연속 분포를 비교해서 보면 이산 분포는 모두 우리가 표로 해석을 했는데 이 표 중에서 조금 어려운 표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항 분포였습니다. 이항 분포. 그런 것처럼 연속 분포는 모두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텐데요. 이 그래프 해석이 힘든 경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하게 될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항 분포는요, 우리가 어떠한 표, 굉장히 막 무자변 표였었죠. x하고 확률 사이 관계식에서 x가 0, 1, 2, 3 연속된 정수가 0부터 연속된 정수가 되고요. 확률 자체가 막 컨비네이션으로 써졌을 때 굉장하게 확률이 표현됐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직접 얘 곱하고 곱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공식을 마련해 주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x를 이항 분포 총 횟수 n, 확률 p로 쓰게 되면 바로 쓰는 순간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 바로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확률 밀도함수의 식이 이렇게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런 꼴로 써지는 확률 밀도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취급했던 확률 밀도함수, 연속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는 기껏 해봐야 뭐 2x, 기껏 해봐야 뭐 x의 제곱 이러한 꼴밖에 살피지 않았었죠. 즉 충분히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그리고 적분도요 쉬운 형태, 그런 경우를 주로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이 확률 밀도함수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즉 그럼 이 그래프를 사실상 그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그래도 어찌시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fx의 그래프가. 자, 그러면 어찌 그렸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특정 구간의 확률을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것, 이 넓이 계산을 뭐 해야 되죠? 곡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계산하려면 1부터 2라고 합시다. 1부터 2까지 해서 확률 계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1부터 2까지 이 저식이죠. 이 식을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평균 계산하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x에다가 이 확률식 fx식이죠. 이 식을 곱해서 전 구간에서 적분을 해야 될 겁니다. 전 구간에서. 분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평균과 분산은 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확률 계산을 하고 해도 지금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어떠한 모양새의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항 분포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표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에 공식을 줬단 말이죠. 기호로 쓰기만 하면 바로 평균 분산을 뽑아주겠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규 분포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평균과 분산을 주고 갈 거예요. 평균과 분산을. 아예 처음부터 평균과 분산을 주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만, 확률만 계산해봐라고 할 거예요. 야, 평균, 예를 들어서 평균 50이야. 분산 10이야. 이러니까, 이런 정규 분포니까 이것만 계산해봐. x가 1에서부터 2까지 확률만 계산해봐. 이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정규 분포는 모두 다 평균 분산 미리 주고 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률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확률 계산할 때도 어쨌거나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할 텐데 다행인 것은 이것의 넓이도 구해줄 거예요. 이것의 넓이도요. 누가 구해줄 거냐면 문제에서 다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정규분포에서 해야 될 거는 평균과 분산은 당연히 알고 가니까요. 확률만 계산하자. 근데 확률도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잘 써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조금 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 어렵게 이 식을 썼지만 이 식은 별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그래프는요,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 가장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모양, 즉 항상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대칭 모양 형태로서 그려지게 될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 그래프 y축은 생략할게요. 여기서 이미 평균은 m이라고 줄 거고요. 표준 편차도요. 이제 표준 편차로 쓸게요. 표준 편차도 시그마를 이렇게 줄 겁니다. 여기서 저는 문자로 표현했는데 이 평균 얼마라고 줄 거고요. 표준 편차도 문제에서 얼마라고 줄 거예요. 이러한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항 분포처럼 x가 정규 분포 n이라고 표현하면 n 그리고 여기에 평균을 쓸 거예요. 평균. 그리고 여기다 분산을 쓸 겁니다. 근데 분산을 보통 시그마의 제곱꼴로 많이 쓰고 제곱 모양새로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쓸 테고요. 이 그림은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평균을 비교해서 좌우 대칭. 이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평균을 비교해서 좌우 대칭 모양. 좌우 대칭 모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3인 어떠한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평균이 10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로 x가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10,3이죠. 즉 분산이 뭐란 뜻이죠. 이렇게 쓰고요. 이 x의 그래프는요. x라고 하는 것은 라지 x라고 쓸게요. x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떤 모양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게 되느냐. 평균 10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 3은 여기다가 아직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변수 여기서 y라고 할까요?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y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이 10이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정규분포라고 한다면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 10,7의 제곱꼴로 쓸 거고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라고 표현할게요. 평균은 10, 얘랑 평균이 똑같죠. 1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모양으로 그려질 텐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 10입니다. 10. 이렇게. 자, 그리고 전체 넓이,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넓이는 1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체 넓이는 1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넓이는 방향이 0.5고요. 왼쪽의 넓이도 0.5개 좌우 내지게 놓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0.5고 왼쪽이 0.5입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좀 그릴까요? 조금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는 평균은 똑같습니다. 평균은. 그런데 표준 편차였던 의미를 여기서 그래프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건데 얘는 표준 편차가 3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 7입니다. 이 표준 편차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평균과의 격차 정도라고 했습니다. 평균과의 격차 정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x라고 하는 이 x는 예를 들어 50점 이렇게 3명이 시험을 봤는데 다 50점입니다. 그러면 이 집단은 표준 편차가 평균이 50이니까요. 평균과의 격차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은 집단이에요. 얘는. 그리고요. 어떤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빵점을 맞았고요. 50점을 맞았고요. 100점을 맞은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평균은 지금 50입니다. 그런데 얘는 평균과의 격차, 편차라고 하는데 평균과의 편차가 마이너스 50이고요.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50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표준 편차는 크게 돼요. 그럼 이 상태의 그래프를 펴내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다 50점 맞은 겁니다. 즉 얘를 그래프로 펴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50점이 이렇게 쏠려있는 모양새예요. 50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쏠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평균이 50이긴 한데 못한 사람도 많고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완만한 어떤 능선 모양을 찾아가요. 이게 굉장히 가운데 부분이 우뚝 솟아있는 모양. 그래서 지금 얘랑 차이점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평균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숫자를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표준 편차 크죠. 표준 편차 크면 전체적으로 널찍하게 좀 완만한 구름 모양의 어떤 정규분포 모양새를 그리게 될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굉장히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비교했고요. 어떠한 T라고 할 거예요. T라고 하는 게 평균이 20이고요. 표준 편차가 3이라고 말해봅시다. 이러한 정규분포라고 한다면 이 T는요, 정규분포 20,3의 제곱으로 쓰고요. 이때 이 그래프의 모양새는 평균 20이죠. 평균 20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3이죠. 그러면 이 우뚝 솟아와 있는 어떤 모양새가 얘랑 똑같겠죠, 그죠? 대신에 평균만 20인 겁니다. 즉 평균 20만 되고 이 그래프하고 모양새는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래프의 어떤 폭이라고 할게요. 그래프의 폭이 똑같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는 폭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의 폭은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이런 세 개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 이 정규분포에서 무엇을 읽어내는 것이요? 확률을 읽어내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하고 분산은 이미 줄 거니까요. 미리 줄 거니까 우리는 확률만 계산합시다. 여기에서의 넓이를 계산하던가 또는 여기에서 넓이를 계산하던가 즉 넓이만 계산하자고요. 그 넓이는 보통 이 x라고 하는 변수 즉 이 x의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바로 넓이를 표현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그래프를 뭔가 변신해서 해석하라고 할 거예요. 변신해서. 그래서 지금 변신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좀 다른 말로 이 곡선을 좀 예쁘게 만들 겁니다. 예쁘게. 이 예쁘게라는 표현이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표준화. 즉 이 x라고 하는 변수의 그래프, x라고 하는 놈의 정규분포 곡선을 넓이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얘를 표준화해서 해석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x가 직접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우니까 x에서 평균을 빼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x가 m이라는 x가 평균 m이었어요. 그런데 평균만큼 빼버립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평균만큼 빠지게 되면 즉 평균만큼 m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얘가 x-m을 하게 되면 m만큼 평행이동해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되버리냐면 0이 되버립니다. 평균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로 나누게 되면 표준 편차가 1이 되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곡선이냐면 x-m 나누기 시그마의 곡선이에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z라고 하십니다. z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표준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표준화된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뭐라고 많이 쓴다고요? Z라고 많이 쓴다고. Z라고. 그리고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Z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Z곡선에서의 우리가 넓이만 구할 수 있기만 하면 되죠.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계산해봐 라고 하는데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이것의 넓이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를 살짝 조금만 바꿀 거예요. X는 좀 힘드니까 Z로 바꿔서 이 Z에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을 계산하면 돼. 이 계산은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그대로 우리는 보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즉 611번 보면 이 x가 평균이 8이고요. 분산이 4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간답니다. 기호가 나타나요. 기호 어떻게 나타나고요? 나타나는 x는 정규분포 평균 8이고요. 표준 편차가 2죠.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분산을 그냥 표준 편차 제곱권을 쓸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분산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바로 많이 이용할 거니까 표준 편차가 드러나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평균이 얼마고요? 8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그러한 모양새로 좌우 대칭, 8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러한 모양으로 그려질 그래프입니다. 자, 613번 볼게요. 613번은 x가 이미 표현해줬네요. 평균이 18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간답니다. 표준화래요. 자, 어떻게 하면 표준화가 된다고요? x에서 그것의 평균이 18이죠. 18을 빼고요. 표준 편차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평균이 0이 되고요. 평균이 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그러한 곡선이 된다고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Z라고 많이 쓸 겁니다. Z. 그러면 얘는 평균이 18이고요. 표준 편차가 2였죠. 그래서 원래 X 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예쁘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돼요. 즉 Z가 되면서 평균이 얼마고요?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곡선으로 바뀐답니다.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의미. 여기서 표준화라고 이 x를 표준화시키려면 x에서 뭘 빼고요? 평균을 빼고요. x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표준화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프를 예쁘게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다듬는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 예쁘게 다듬어진 즉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정보를 줄 테니까 우리는 표준화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넓이를 읽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616번에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어떤 넓이를 보통 표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줘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여기 20Z고요. 그럼 여기는 이 Z값 0부터 20Z까지의 확률의 뜻입니다. 확률. 넓이에요. 넓이. 연속분포 곡선에서의 넓이. 확률은 넓이죠. 그럼 20Z가 0.5일 때는 이 값이 0.1915고요. 스몰 z 값이 1.0이었을 때는 이 값이 0.3413이랍니다. 그 다음에 스몰 z 값이 1.5일 때는 0.4331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 0.191호는 이 Z곡선에서 Z곡선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화된 곡선, 예쁘게 된 곡선이니까 평균이 얼마고요?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평균이 0. 그러면 이것은 이 0.1915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0부터 이 Z곡선입니다. Z곡선 0부터 스몰 Z가 0.5인 상황이죠. 즉 0부터 이 0.5까지 여기 부분의 확률 이 0.191호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확률이 0.191호다. 즉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바로 0.191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0.3413은 0부터 스몰 z까지의 확률인데 스몰 z가 지금 1.0인 상황이죠. 즉 0부터 1.0까지의 확률이 0.3413. 즉 0부터 1.0이죠. 1.0 여기까지 0부터 1.0까지 여기죠. 이 넓이가 0.3413이다. 이 넓이가 0.3413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그럼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0부터 스몰 z 1.5죠. 0부터 1.5까지. 0부터 1.5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0.4332다라는 뜻을 준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오른쪽 부분만 항상 주게,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는 보통 다 오른쪽 부분만 주게 되는데 왜 왼쪽 부분을 안 줬냐면 어쨌거나 이 그래프는 뭐라고요?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3191을 한다면 여기죠. 마이너스 1, 0.5.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뒤에 얼마 나온다고요? 0.191호가 나온다고요. 여기 넓이. 그 다음에 0부터 1.0이 0.3413이니까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도 0.3413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도요. 0부터 1.5와 같으면서 0.4332가 되겠죠. 이게 바로 Z곡선의 Z곡선의 넓이, Z곡선에서 확률을 표현해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1번에 Z값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의 확률을 한번 읽어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요. 또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0부터 1.0까지의 확률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넓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나? 0.3413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Z값 0.5 이상. 자, Z값 0.5 이상은요. 여기 이상 부분이죠. 여기 이상 부분. 즉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는 여기 0.5고 0이고요. 0.5 오른쪽 부분을 다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특징 자체가 여기 값은 얼마 나옵니까? 우측 절반을 다 해서 얼마가 나오죠? 0.5가 나오죠. 왜냐면 오른쪽 왼쪽 다 합해서 1인데 확률 넓이 총합 1. 근데 오른쪽은 0.5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이 부분 0부터 0.5까지 이 부분이 지금 0.1925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란색 색칠하려고 하는 0.5 이상은 전체 절반, 즉 0.5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이 값은 0.5에서 0.5라고 하는 건 이 확률의 우측 절반 얘기하는 겁니다. 0.5에서 0.1925를 제외시켜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P-1부터 Z 1.5까지 계산하라고 한다면 1.5까지, 즉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계산하라고 한다면 이 뜻일 겁니다.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계산하라 라고 하면 여기 부분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0은요 0부터 2라고 똑같다고요. 0부터 1이 0.3413이죠. 이것은 0.3413. 일단 이 부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게요. 여기는 그대로 나와있네요. 0부터 1.5까지요. 0부터 1.5까지 0.433이죠. 0.4332를 더해주면 이 계산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 Z곡선을 지금 읽어내는 방법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621번에 이제 실제 문제가 이제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621번에 어떤 X가 정규분포 기억복수세요 N 27,4의 제곱. 이게 무슨 뜻이냐? 평균이 27이고 표준편차가 4인 그러한 정규분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요 놈일 때 1번만 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보기 보면 X가 29부터 35까지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얼마냐라고 지금 문제 준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X곡선은 이렇게 돼요.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27입니다. 평균 27. 표준편차 4죠. 이렇게 생긴 어떤 곡선이 있었을 텐데 평균 27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계산하라고 하냐면 29부터 35까지 여기 확률을 계산해내래요. 여기 확률. 즉 여기의 넓이를 얻어내라 그 뜻이죠. 그런데 이 X곡선에 대한 넓이는 문제에서 전혀 주지는 않았습니다. 즉 문제에서 힌트를 주기를 뭘 줬죠? 문제에서 힌트를 주기를 막 Z곡선에 대한 힌트를 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렇게 2.0, 0.477이요. 이렇게 Z곡선의 어떤 정보를 주고 나서 이것을 답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모두 무엇을 바꿔야 돼요? Z곡선을 바꿔야 되죠. 즉 표준화를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표준화. 다음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요? X에다가 평균 빼고요. 표준편차 4로 나누면 얘가 드디어 평균이 0이고요. 표준편차가 1인 그러한 변수가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Z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결국 무슨 뜻이냐면 X를 문제에서 해석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X가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다 Z로 문자를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Z로 문자를 바꿀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Z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등식으로 따지면 X는 29라는 뜻인데
29점도 우리는 이런 것처럼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표준화 시키는 방법 뭐라고요? 평균 27 빼고요. 4로 나누면 됩니다. 27 빼고 4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된 점수예요. 이것도 27을 빼고요. 4로 나눌 겁니다. 즉 29에서 27을 빼고 4로 나눌 겁니다. 이것도요. 35를 27 빼고요. 4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놈이 z로 이렇게 바뀌어진답니다. 라는 과정이 이제 표준화 작업이에요. 표준화 작업. 이렇게. 그리고 항상 x를 바로 z로 표준화 시킬 때 x의 범위를 다 구해놓고 해야 됩니다.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다 이렇게. 이것을 계산하시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여기에서 이 z곡선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는 우리가 z곡선만 계산하면 됩니다. 즉 이거 정리하면 p 마이너스 0.5죠. 여기가 4분의 2니까요. 0.5네요. 4분의 2, 0.5. z 여기는 얼마인가? 2인가요? 이것을 계산하시오 문제밖에 안 돼요. 0.5부터 2까지 계산하시오. 자, z곡선 그대로 읽겠습니다. z곡선도 똑같으니까 이거 해볼게요. 0부터 2까지 여기에 2.0이면 여기에 계산값은 0.4772죠. 자, 그런데 어디를 계산하라고 했냐면 z곡선의 0.5부터 2까지의 여기를 계산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계산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계산해서 이 부분이 0.4772죠. 그리고 이 부분 0부터 0.5까지 이 부분이 0.1915죠. 그 값을 빼서 계산해주면 0.2857인가요?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계산 결과가 0.2857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라고 해서 최종 결과가 얻어낼 거라는 얘기예요. 즉 정리하자면 x가 처음에 x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x에 대한 해석 자체가 힘드니 이걸 몽땅 뭘로 z로 바꿔서 z 즉 표준화시켜서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 z곡선의 넓이를 읽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28번입니다. 자,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p 요놈일 때 p 절대값 x m 1.5 시그마 이것의 값을 계산하시오의 문제래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절대값 또 x의 범위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좀 계산할게요. 절대값 x m이 1.5 시그마 이하라고 하는 것은 x m이 마이너스 1.5 시그마와 1.5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 양변에 이항하게 되면 x m 마이너스 1.5 시그마고요. 여기는 m 우변 넘으면 m 플러스 1.5 시그마가 있죠. 그죠? 즉 이것은 정리가 되기를 x가 m 마이너스 1.5 시그마부터 m 플러스 1.5 시그마까지 이것을 계산하시오의 문제예요. 즉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m이에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이러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라고 하냐면 m-1.5 시그마가 이 부분이겠죠. 이 왼쪽 부분. m-1.5 시그마부터 m 플러스 1.5 시그마는 여기겠죠. m 플러스 1.5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떠한 확률, 즉 넓이를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x곡선을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x곡선을 바로 해석 못해요. 또 힌트도 좋습니다. z의 곡선값을 줬어요. 그죠? z곡선에 그런 정보를 줬으니까 이것을 모두 누워서 해서 표준화시켜서 해석해봐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표준화할게요. 어떻게 표준화한다고요? x에서 평균 빼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z가 되면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확률도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z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z. 자, 이 점수 어떻게 표준한다고요? n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겁니다. n 빼고 시그마로 나눌 거예요. m을 빼고 여기서 m을 빼고요. 여기서 m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눌 겁니다. 즉 m 플러스 1.5 시그마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특이하게 1.5가 돼버리죠. 바로 여기 1.5입니다. 1.5. 그럼 여기서도요. m을 빼고요. m-1.5 시그마인데 여기서 m을 빼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죠. 그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게 되면 이것도 특이하게 마이너스 1.5가 되죠. 이것을 계산할 시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Z곡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라? Z곡선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읽어라. 이 뜻이 되면서 0부터 1.5까지만 읽어서 2배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Z곡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충분히 숙달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34번에 x가 정규분포 30,2의 제곱을 따른답니다. 그랬을 때 요놈일 때 27x a는 0.7745가 되도록 a를 낮춰내래요. 그런데 힌트는 분명히 Z곡선 힌트를 줬죠, 그죠? Z곡선에 어떤 힌트를 줬냐면 이런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야, 이 x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30이야. 그리고 표준편차 2야. 그리고 27부터 어디까지 계산해봤더니 27 여기죠. 27부터 어디 a까지 확률을 계산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0.7745가 나오더래. 이 도대체 a 값이 얼마였을까를 한번 찾아봐라. 그 뜻이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런데 이 x를 해석할 수는 없으니 z로 문제를 해석하라고 z곡선의 넓이를 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자,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 x에서 평균 30을 빼고요.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z가 된다고요. 얘는 평균 0이되고 표준편차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즉 27에서요 30 빼고요 2로 나누고요. z가 되죠. a에서 30 빼고요 2로 나누자고요. 요게 지금 0.7745가 돼야 된답니다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5죠. z 2분의 a-30이죠. 여기에 지금 0.7745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Z곡선 그대로 읽겠습니다. Z곡선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요. Z곡선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를 읽었어요.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마이너스 1.5부터 네모까지를 넓이를 계산했을 때 0.7745가 돼야 됩니다. 그럼 0.7745는요. 최소한 0.5를 넘어가죠. 그죠? 왼쪽 절반이 0.5고요. 오른쪽 절반이 0.5입니다. 근데 0.745는요. 결국은 마이너스 1.5부터 만약에 네모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꼴랑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넓이는 0.5가 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네모는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이 최소한 0을 넘어서 존재해야 됩니다. 네모 값은 한 이쯤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쯤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요? 이 부분의 넓이가 0.774가 되도록 네모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5부터 0, 즉 왼쪽 부분은 항상 오른쪽 부분 0부터 1.5까지 넓이 계산하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5가 0부터 1.5까지 넓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433이라고 줬네요. 그죠? 여기가 0.433입니다. 여기 0.433이 0.4332예요. 그러면 이제 0부터 네모까지가 얼마가 나요? 여기가 전체가 0.774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0.433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얼마 나와야 되냐면 0.3413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0.3413이. 자, 그럼 0부터 얼마까지가 0.3413이랍니까? 0부터 1.0까지가 0.3413이라고 문제에서 저는 이 네모값, 여기 네모값이죠. 이 네모값이 1.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2분의 a-3이 1이 되면서 결국 a는 32가 되었어야지만이 이 가능하더라. 이러한 확률이 나온다더라. 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4번에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지금 평균과 표준편차 다 드러내주지 못했네요. 이때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f 100-x는 f 100 플러스 x다. 이렇게. 즉 이것만 볼게요. 이것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있을 텐데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fx가 여기가 m이고요. 표준편차가 시그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특징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무슨 특징이냐면 함수가 있었을 때 100을 기준으로요. 100보다 조금 작았을 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00보다 조금 작았을 때. 100보다 조금 작았을 때의 함수값 여기하고요. 100보다 조금 플러스 됐을 때, 즉 100보다 그만큼 플러스 됐을 때 여기죠.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왼쪽과 100 오른쪽이
같은 함수값을 찍어줘야 돼요. 결국은 100을 기준해서 대칭 모양이 되었을 때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은요. 평균이 100, 즉 가운데 대칭축, 즉 평균이 100이라는 뜻을 조금 어렵게 표현해 준 겁니다. 평균이 100이라는 뜻을. 즉, 이 뜻이 평균 100의 정보를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 100이라고 일단 쓰고 갈게요. 평균은 100인 겁니다. 100. 마저 할게요. 자, 평균 100일 때 평균 줬습니다. 그리고요, P, M부터 M 플러스 8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고 줬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 뭐라고 100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100이고요. 여기는 108인 겁니다. 이게 0.477이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계산하냐면 요놈일 때 최종적으로 94, X, 110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분명히 Z곡선 줬죠, 그죠? Z곡선 줬으니까 그럼 Z로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야. 자, 표준화 시킬게요. X를요 100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누면 이게 Z가 되면서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2 되겠죠. 자, 그럼 얘도 표준화 시킬 겁니다. 그럼 얘는 P 100을 빼고요 100 그럼 여기 100 빼고 시그마 나누면 어차피 0이죠. 얘는 Z가 되고요 얘는 100을 빼고요 여기서 100을 빼고 시그마 나눌 거니까 이렇게 되죠. 시그마분의 8 나누기 시그마 이게 0.477이랍니다. 요놈일 때 이것도 Z로 바꿔야 되겠죠. Z 100을 빼고 시그마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고요. 시그마 이렇게 나누시죠. 그럼 여기서 100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Z곡선 읽겠습니다. 이제 Z곡선 읽을 거예요. Z곡선을 읽어봤을 때, 자, 이 부분 봅시다. 0부터 어디까지 시그마분의 8까지를 읽었을 때, 시그마분의 8까지를 읽었을 때, 이 놈의 넓이가 0.477이가 나와줘야 된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Z곡선에서 0부터 어디까지가 0.477이라고 했습니까? 0부터 2.0까지가 0.477이라고 문제 줬죠. Z곡선에 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얘가 2였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뭐 시그마가 4였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시그마 4. 즉, 이 정보는 시그마가 4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그마도 우리 구했죠. 4입니다. 4. 시그마 4예요. 시그마 4입니다. 4. 시그마 4. 그럼 여기 4니까요. 이 시그마가 4니까 여기는 결국은 마이너스 1.5고요. 시그마가 4니까 여기는 2.5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Z곡선 마이너스 1.5부터 Z곡선 마이너스 1.5부터 2.5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내 주시면 최종 결과가 이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처럼 이 정규분포는 모두 거의 대부분 다 Z로 바꿔서 풀라라고 힌트를 줄 거예요. 문제에서 Z의 어떤 값을 주게 되면 다 표준화 시켜서 문제를 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650번부터인데요. 652번으로 예를 들게요. 652번을 보면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X 80 이하의 확률과 X 120 이상의 확률이 같더래요. 뭐 M 값과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Z곡선에 대한 해석을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Z곡선의 값을 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Z곡선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Z로 굳이 표준화를 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Z곡선의 넓이를 주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X를 표준화시킬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그대로 해석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이거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5분의 1채 나가죠. 25분의 1로 Vx가 1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Vx가 25라는 뜻, 즉 표준 편차는 5라는 뜻을 미리 줬네요. 자, 일단은 표준 편차 이 정보는 표준 편차 5로 준 겁니다. 표준 편차 요거 계산하고 올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정규분포 X의 곡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평균이 얼마고요? M이고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5인 겁니다. 표준 편차 일단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다. 80 이하, 이게 X곡선이에요. 80 이하하고 120 이상의 넓이 같으려면 80 이하와 120, 80은 여기에 있고요. 120은 여기 있습니다. 80 이하 부분하고 120 이상의 부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80하고 120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면 80이 여기에 있어서는 80 이하 부분하고요. 120 이상의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80 이하하고 120 이상의 넓이가 같을 수 있을 겁니다. 확률 넓이. 그럼 결국은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80과 120의 가장 가운데 축이어야 돼요. 즉, 이 m은 80과 120의 중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m은 얼마 나옵니까? 80과 120의 중점. 100으로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결국은 평균이 100으로 얻어지고, 아까 표준편차 여기서 이미 계산했죠. 표준편차는 5가 되고, 평균이 m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즉, 표준화시키지 않아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즉, x곡선 그대로 해석하자. 그 뜻입니다. 좀 더 보자면 660번 볼게요. 660번에서도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확률 m-2 시그마, x가 m 플러스 2 시그마, 요게 지금 0.9544랍니다. 요 놈일 때 x가 m-2 시그마 이상의 확률 넓이 계산하래. 근데 Z곡선을 분명히 문제에서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X곡선 그대로 해석해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이미 맞춰진 꼴이에요. 맞춰진 문제꼴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평균이 X곡선입니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편차 시그마예요. 그런데 M-2 시그마. 뭐 당연히 시그마 양수니까요. M-2 시그마 여기겠죠. M-2 시그마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는 다행히 딱 대칭 모양이네요.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0.9544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9544. 근데 지금 좌우가 대칭 모양이니까 결국 한 토막 여기만 보면 여기가 0.477이가 되나요? 이렇게 된 거네요. 0.477이. 결국은 요 정보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0.477이겠죠. 우측만 볼게요. 평균 우측만. 그러면 이것은요. m-2 시그마 이상 부분, 즉 m-2 시그마 이상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오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0.477이라고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리고 우측 절반은 무조건 뭐라고요? 0.5라고요. 우측 절반, 여기 우측 절반은 0.5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 값은 0.977이로서 표준화시키지 않아도 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666번도 볼게요. 666번을 보면 x가 정규분포 평균이 2고요. 표준편차가 시그마를 합니다. 시그마. 그랬을 때 아무튼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문제로 표현해 볼게요. Z곡선의 넓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X곡선 그대로 그리면 돼요. 자, X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식으로만. 평균이 2죠. 2-3시그마. 2-3시그마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2-3시그마부터 2 플러스 3시그마. 여기 2 플러스 3시그마까지 이것의 넓이가 지금 A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A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초록색 부분이 확률 A입니다. 즉 넓이 A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 시그마부터 2 플러스 2 시그마는 여기겠죠. 2 플러스 2 시그마부터 어디까지 되면 2 플러스 3 시그마 여기 2 플러스 2 시그마부터 2 플러스 3 시그마 여기까지 B인 겁니다. B 초록색이 지금 A고요. 그랬을 때 2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2 마이너스 2 시그마죠. 2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2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어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해 내랍니다 라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고 그냥 문자로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초록색 부분이 A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B라고 했으니 이 한 토막을 다 구해내야 되는데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일단 좌우 대칭이니까요. 일단 여기 한 토막을 P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P가 되겠죠. 여기 이 한 토막 값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 토막 값을 Q라고 표현하면 그럼 당연히 여기도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냐면 전체 우측 절반 0.5니까요. 0.5에서 2 두 개 빼니까 0.5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0.5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토막 값을 직접 계산하는 게 일단은 주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초록색 부분 여기죠. 요 4개, 즉 P, P, Q, Q, 즉 2P 더하기 2Q가 문제에서 A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바로 좋네요. Q값, 이 한 토막 값. Q값은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2-2 시그마부터 2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서 이 P 값을 계산하시오 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바로 Q 값이 B가 나왔으니까요. 원래는 이 두 개를 다 갖고 취하는 게 보통 문제인데 Q가 바로 B가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B입니다. 그럼 Q가 바로 B니까요. P는 바로 얼마입니까? Q가 바로 B니까요. 2분의 1A 마이너스 B가 바로 P로 나오겠습니다. P로. 따라서 이 P의 값은 A 마이너스 2B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키지 않고 바로 X의 곡선을 그대로 해석하라는 의도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71번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간답니다. 그때 X가 A서부터 A 플러스 2까지에서의 확률 요것이 최대가 되게끔 A 값을 찾아보세요 문제예요. 근데 Z 값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X 곡선 그대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X 곡선 그대로 해석할게요. 평균이 3입니다. 평균 3. 자, 그리고 나서 이 A서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넓이를 계산할 건데 A서부터 A 플러스 2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르냐면 얘 왼쪽과 오른쪽 자르면 여기 왼쪽에 갑시다. 왼쪽과 오른쪽을 자르기로 할 텐데 자를 때 그냥 무작위 왼쪽 아무데나 오른쪽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의 간격이죠. 간격. 차이. 너비. 이 간격이 이만큼 자르요. 이만큼.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격은 이만큼만 2cm라고 할게요. 그냥 2cm. 2cm만 자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비교할 수 있냐면 식빵이라고 합시다. 어떤 이 식빵 모양이 있는데 너네들이 잘라서 먹을 수 있어. 대신 2cm만 잘라서 먹어. 2cm만. 여기서 2cm만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2cm만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2cm만 자를 수도 있어. 너네들이 마음껏 2cm를 잘라서 먹되 대신 최대한 많이 잘라서 먹어봐 라고 하는 모양새예요. 즉 최대한 많이 자르려면 이 두툼한 부분 볼록 솟아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많이 잘라내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럼 최대한 많이 자르려면 2cm 많이 자르려면 여기서 1cm 여기서 1cm 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를 잘라내야지만이 가장 많이 잘라내는 경우 즉 가장 많은 넓이를 표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3에서 1cm 왼쪽 3에서 1cm 오른쪽 그럼 결국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였을 때 즉 여기가 2고 여기가 4였을 때가 바로 최대로 잘라내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74번에 보면 좀 어려운데요. 674번에 X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0,2를 따라간답니다. 연놈일 때 자, 무엇을 fx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f라고 쓰지 않고요. f라는 함수는 다른 함수입니다. 이 m도 이거 평균 m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냥 이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문자 m입니다. 이 fm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돼요. m부터 m 플러스 4까지에서의 확률 m부터 m 플러스 4까지의 확률을 그냥 fm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Z곡선으로 바꾸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줄에 Z가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즉 Z가 바로 표준화된 값이죠. 그죠? 이건 표준화해서 바꾸래요. 그래서 이거 표준화하겠습니다. 바로 표준화할게요. 어떻게 표준화된다고요? Z가 얼마 빼고요? 여기서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겁니다. 여기서 평균 빼고요. 표준 편차 2로 나누고요. 자, 요거 m 플러스 4는 m 플러스 4에서 평균 10 빼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 2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m-6이죠. 2분의 m-6. 이렇게 표준화가 됐죠. Z곡선으로 해석할 겁니다. 즉 결국은 fm은 무슨 뜻이냐? Z곡선 2분의 m-10부터 2분의 m-6을 확률을 읽어내가 바로 fm의 뜻이에요. fm.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10이라고 하는 것은 m이 10일 때 상황이니까요. 즉 Z곡선 m이 10일 때니까요. 0부터 m이 10일 때니까 2까지 읽어라. 이 뜻이 F10의 뜻일 겁니다. 또 F8도 한번 표현할게요. F8은요. m이 8일 때니까요. Z곡선의 8일 때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m이 8일 때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8-m이라고 하는 것은요. m 대신에 8-m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Z곡선의 M 대신에 8-M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8만 M 마이너스 1이 되나요?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이렇게 부터 M 대신에 8 마이너스 M을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8 마이너스 M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즉 이 뜻일 겁니다. 이 FM의 뜻이 이러한 Z곡선의 넓이, Z곡선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란 뜻이니까 F10이나 F8이나 F8-1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럼 기억보기 볼게요. 기억보기 F10이 Z곡선의 0부터 2까지를 뜻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F10이. 그다음 미음보기 FM의 최대값은 F8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즉 F8이 이 최대로 나오는 문제예요. F8이라고 뭐였습니까? Z곡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죠. 그죠? Z곡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FM을 표현해보면 Z곡선입니다. Z곡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Z곡선의 어디 왼쪽부터 어디 오른쪽까지 읽어라 이 뜻이에요. 어디 왼쪽부터 어디 오른쪽까지 읽어라. 그런데 여기 딱 보기 좀 힘든 뜻이겠지만 얘하고 얘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차이. 여기서 여기 뺀가. 자,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2분의 M-6에서 2분의 M-10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죠. 2. 그래서 이 차이가 2입니다. 차이가 2. 자, 방금 전에 이문제 여기 있었죠. 이 왼쪽이 얼마인지 모르고 오른쪽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차이를 이만큼 잘라내요. 그래서 이만큼 어떻게 자르면 가장 넓이가 넓었습니까? 요렇게 잘랐을 때 좌우로 1만큼씩.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큼을 어디든지 잘라도 좋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Fm은요. 이 FM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Z곡선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2cm만큼 잘라요. 자, 여기서 2cm 자를 수도 있고요. 여기서 2cm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2cm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로 자르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최대로 자르는 상황은 좌우로 1cm씩, 즉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될 때 이게 바로 최대의 상황입니다. FM의 최대가. 결국은 FM의 최대값은 F8이냐라고 했는데 F8이 아까 무엇이었죠? Z곡선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를 뜻하니까 결국은 FM의 최대값은 두 칸을 잘랐을 때 이렇게 두 칸 자르면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미분보기를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보기는 F8-M이 요거죠. F8-M이 FM하고 FM은 요거죠. FM하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뜻을 갖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Z곡선 이것과 Z곡선 이것이 같은 뜻을 갖나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Z곡선이 됐든 뭐 정경분모에서 됐든 Z곡선 A서부터 B까지의 Z곡선의 넓이가 Z곡선 C부터 D까지가 서로 같다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Z곡선 넓이와 이 Z곡선 CD 사이의 넓이가 같으려면 당연히 A가 C고요. B가 D면 즉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으면 당연히 이 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왜냐면 A가 C고요. B하고 D가 같으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Z곡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Z곡선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A, 여기가 만약 B라고 합시다. A에서부터 B까지 하고 C부터 D까지의 넓이가 같은데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면 당연히 같을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C가요 여기에 존재하고요. D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C부터 D까지가 꼭 같은 곳이 아니라 왼쪽 모양이 있어요. 대칭 모양을 했을 때 대칭 모양이 있을 때도 A부터 B까지 넓이하고 C부터 D까지 넓이가 서로 같을 수 있죠. 이런 모양이어서 결국은 D가 A의 반대고, 즉 두 번째 D가 A의 반대고요. C가 B의 반대고, C가 B의 반대부호였을 때도 같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Z값하고 이 Z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비교하는 여기 A고 요거 B면은 같을 거 아니야. 그래도 물론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얼마고요? A가 마이너스 D로 표현되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 부분이 얼마나 표현돼? A서부터 B하고 같으려면 여기가 좀 얼마나 표현되고요?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A, 여기서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도 얘랑 같은 편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대칭 모양의 형태여도 이 Z곡선 넓이는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같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요것의 대칭이 얘가 아니고요. 요것의 대칭이 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은 이 값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정규분포에서 좀 시간 좀 많이 들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x 곡선의 확률을 계산한 정규분포에서 x 곡선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다 무엇을 통해서 z 값으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z 곡선 넓이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한 9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특별하게 z 곡선의 힌트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x 곡선의 넓이를 그대로 해석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z가 없으니까 x 곡선을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무튼 z값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는 방법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지만 이제 문장 형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니까 충분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